제가 유재수 이런 건을 좀 많이 연구를 해봐가지고 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 감을 인정을 하잖아요. 솔직히 검찰이 있는 대로 다 수사를 해버리면 유재수나 상상저축은행, 상상정권, 신라젠 이 세 개를 가지고도 저는 문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약간 가지를 쳐서 윤규건과 우리들 병원까지 오게 되면 문 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초대형 비리 스캔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머리가 좀 아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제가 상상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는데 검찰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이 사실이 번져가고 있고, 자, 그러면 검찰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될 거냐? 견적이 잘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청와대 앞에 단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지소미아 파기됐다 어쩌다 하는데 뭐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제가 야당 때문에 문 정권이 무너지고 야당의 뭐 또 일부 보수 리더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지금 문 정권에 무너지는 것이 달려 있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재수가 딱 그 형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유재수 비리를 뜰채로 건졌는데 무마됐다. 청와대 특감반 내부에서 불만이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이 당초 유재수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금융위 내부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감반은 유재수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 세 차례 대면 조사로 업체 관계자에게 오피스텔, 이미 당시에 2017년 10월에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 조국이 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조국이 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유재수의 오피스텔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저분한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골프채,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고, 유재수는 자녀의 유학비 송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기가한 뒤 잠적을 해버렸고, 특감반이 유재수를 찾고 있던 사이에 감찰 중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최초 감찰할 때만 해도 유재수에 대해서는 행시 출신의 평범한 널공, 즉 항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정도 이렇게 해서 범생이로 봤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냐, 이 백이 있어가 감찰이 무산되고 그 다음에 잠수를 탔는데 맹태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영전을 이어가니까 특감반 내부에서는 금융위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아차리기 전에 생생한 비리를 뜰채로 건져 올렸는데 무마됐는데 위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유재수에 대한 부탁을 받고 무마를 청와대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전국에 끼칠 파장이 더 커진다는 건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 사실을 금융위원장한테 통보한 사람이 이 사실을 조사했던 조국 밑에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반부패 비서관이고 하나는 민정비서관인데, 민정비서관은 정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다루고 반부패 비서관은 그야말로 비리를 다루는데, 그러면 비리를 다룬
이인글이 위에 박영철이가 통보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백은우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 사실을 통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비리가 있으니까 잘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명퇴 신청을 받아주라 하면서 유재수를 더 이상 금융위 내부에서는 조사를 하지 마라 이랬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조국이 12월 31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백은우 비서관이 금융위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가 통보했다 하는데 특감반의 감찰은 보안이 위지가 되는데 사실은 같은 민정수석실 밑에 있어도 다른 부서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재수의 인맥은 누구냐는 건데요. 여권 내에 매우 인맥이 깊었다.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의 핵심들하고도 관계가 깊었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과도 이렇게 관련이 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유재수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를 못했는데 감찰이 무마된 2017년은 당시는 통화 추적 기간 1년인데 그게 지난 시점이라서 지금 추적에 한계가 있을 거다 이래 봤는데 유재수와 한 청와대 인사가 집중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TV조선이 지난 2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시점이 감찰이 지금 유재수를 한참 뒤지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압수수색을 지난 11월 19일 날 했죠. 그때 검찰이 집과 유재수의 사무실, 집무실 등을 뒤졌을 때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 시점으로 집중적으로 유재수와 청와대 핵심과의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재수가 이번에 검찰 수사를 한 시점을 전후해서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와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특정 인사와의 통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거고 이 통화 경위와 목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수사 무마 차원의 그런 통화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조만간 이 청와대 인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수는 전화기를 여러 차례 교체해서 전화기 자체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통화 내용은 나 안 살려주면 다 풀어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유재수에 대한 이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덮쳐가고 있습니다. 자, 유재수는 친노 친문가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파견가 있으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왜 당시 행정관, 아마 그 당시에 유재수가 한 4급 정도로 파견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한 4급 정도 행정관과 이 친노 정권의 핵심이 또 친문 정권의 핵심이 인연을 쌓을 수 있었겠느냐. 유재수가 어떤 부분에는 탁월한 부분이 있고 운동권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돈과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노하우, 즉 권력은 있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잘 모르면 최순실이처럼 말을 타거나 재단을 만드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유재수 같은 사람을 지내놓으면 굉장히 돈 버리는 게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뭐 위에 상장을 한다든지 고단수로 돈을 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유재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유재수가 그 계급에 관계없이 실세라는 소리가 바다했다. 원래부터 금융위에서 잘 나갔고 성격이 보스 기질에 호방해서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는 겁니다. 유재수가 금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안 믿었는데 집에 돈이 많은 집이라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유재수 비리를 포착해서 감찰을 벌인 적이 있는데 무마되었다고 했고, 자, 그 조국은 국회에 나와서 사적인 문제, 프라이버시라고 말을 했죠. 참 공무원 주제에 오피스텔을 제공받아가 낮에 프라이버시도 즐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김태우 수사관은 유재수에 대해 휴대폰 감찰을 했고 포렌식 자료 분석하고 소환 조사까지 해서 3건의 비위가 확인됐다. 자, 그래서 특감 반장과 박영철이까지 반부패 비서관까지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는데 무마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표 내고 끝났고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이 됐고 1급짜리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 작년 7월에요. 자, 연이어서 이렇게 유재수가 잘 나가니까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한 친문재인계 의원은 유재수 사건이 공공연하게 친문 내부에도 회자됐고 누가 유재수를 비호했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유재수와 조국 간의 관계를 선을 긋고 유재수 사건은 유재수고 조국은 조국이다 하지만은 윤석열의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사건이고 결국은 조국의 감찰 무마 의혹을 이렇게 수사해서 조국의 직권 남용을 갖다가 걸라고 유재수 파일을 꺼냈을 거라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유재수 건이 조국에게 진짜 치명타가 될 거다. 자, 조국이 자기 부인이나 동생에 대해서 잘 몰랐다. 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면 조국을 제대로 처벌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유재수 사건을 조국이 다 알고도 무마했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유재수를 보고서를 보고받았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감반 출신의 한 인물의 진술에 따르면 감찰이 시작됐는데 담당자 한 명이 유재수는 조국도 못 건드린다. 어차피 해도 소용없으니 포기하라는 말을 친문 정치인으로부터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 유재수가 무슨 그런 거물급이냐. 나중에 유재수가 문재인 주변 인사들과 가깝다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걸 시작한 사람이 괜한 짓을 한 것 같다고 후회한 적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유재수 발언을 했다라는 친문 정치인은 기자에게 유재수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감찰 반응이 걱정이 돼서 충고를 했다. 정권초 섣불리 건드릴 사람이 아니었다. 유재수와 친한 인물들이 모두 정권에서 내놓으라는 실세였기 때문이다. 유재수 감찰 내용은 다 실제 팩트였는데 결과 봐봐라. 어떻게 됐냐. 나중에 크게 후환이 될 거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면서 감찰이 시작되면 비위가 확인될 때까지 사표를 안 받아주는데 유재수는 감찰이 중단되고 사표를 받아줬고 민주당과 부산시에서 근무를 했고 누군가가 감찰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고 무마하면서 비위를 봐주니까 가능한 거다.
친문의 핵심 실세가 조국에게 민원을 넣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자꾸 핵심 실세 하는데 조국이 생각했을 때 민원 받아가지고 할 군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할 때 민원할 정도가 되면 지금 그건 문재인의 바로 그 가족 주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재수 비리에 연루된 업체, 유재수한테 돈을 준 업체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친인척, 야권 중진하고도 관계가 있다. 아, 그거 유명한 이야기죠. 거기에 유재수한테 돈 준 업체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 정권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현 정권의 실세격인 유재수한테 많이 투자를 했고 돈을 댔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조카 관련 업체 문제도 나오고 돈을 준 자산 관련 회사의 그 대표 아버지가 또 유명한 정치인이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친인척이든 또 전직 한국당의 정치인이든 관계없이 다 조사하세요. 그런데 유재수 부분을 2017년에, 작년에 2018년에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부분은 유재수가 엄청난 이득을 제공했기 때문이지 단지 친하다고 친노 친문 실세와 친하다고 해서 이런 일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부산 출신의 친노 친문 실세는 사실상 현재는 조국이 되어버렸는데 조국이 권력이 인자였는데 조국이 유재수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도대체 유재수 건을 무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주변 말고 언급할 사람이 상식적으로 있겠느냐는 거죠. 유재수 동생도 지금 유착업체에 취업을 했고 상상인 정권사도 지금 압수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사 압수수색은 조국 일가 펀드와도 관계가 있죠. 지금 저축은행은 압수수색했지만 정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유재수의 배우가 누구냐? 이제 거의 그 입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